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2025년에는 매월 6권씩 총 67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6번째로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사는 법, 마흔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국민주치의 오한진 박사가 전하는 마흔의 다이어트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는 이 4주면 완성된다는 다이어트법의 허실을 꼬집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랫동안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풀어냈습니다. 특히 나이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니트 운동법과 소중대 식사법을 제안하며 저자만의 다이어트 노하우, 다이어트 11계명으로 정리하여 중년을 위한 다이어트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와 40대의 몸은 다르다. 20대 때는 하루 이틀 굶기만 해도 이 3kg은 쉽게 빠진다. 밤새도록 술과 안주를 실컷 먹어도 다음날 몸무게에 큰 변동이 없다. 그런데 30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회식날 맥주 몇 잔만 마셔도 다음날 1kg 정도는 우습게 찐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나이를 먹을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기초대사량 때문이다. 20대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에너지량인 기초대사량이 높은 시기다. 또한 20대는 운동량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는 시기이며 성장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는 시기다. 성장 호르몬은 몸이 모든 기관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신체의 모든 기관을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한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기초대사량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30대, 40대 접어들며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20대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기초대사량 또한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나이살이 찌는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나이살이 찌는 주된 요인이다. 성호르몬이 줄어들면 남녀 모두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된다. 근육량도 줄어든다. 근육량 감소는 곧 대사량이 저하를 뜻한다. 대사량이 떨어지는데 20대와 똑같은 활동량을 유지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져 당연히 살이 찐다. 살이 찐다고 쫄쫄 굶어봤자 수분만 빠지고 근육량만 감소될 뿐 근본적인 체중 감소 효과는 보기 힘든 것이다.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전에 없던 질병이 하나둘씩 늘어간다. 매해 받는 건강검진에서 20대 때는 증상 하나 없이 깨끗하던 결과지가 위염, 고혈압, 지방간 등으로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한다.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뭐 하고 생각하다가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어둡고 지친 얼굴, 퍼진 몸을 이끌고 50년은 더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끔찍하지 않은가? 요즘 같은 시대에 40대, 50대라고 해서 나이 좀 먹었다고 놀고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인생은 늘 새롭게 세팅되고 또다시 시작한다. 그렇다면 기나긴 인생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건강한 몸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한 체중 조절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부터 피해야 한다. 모든 병이 근원으로 꼽히는 비만.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혈압이 올라가는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혈압이 증가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의 조화가 스트레스에 의해 깨지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등이 여러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나트륨 과다 섭취도 고혈압의 주원인이 된다. 나트륨은 짠맛을 내는 원소이며 삼투압이 높은 원소라 늘 물을 가지고 다닌다. 즉 나트륨이 많아지면 수분이 우리 몸에 많아지고 이는 바로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 신장에 있는 혈압과 연관된 레닌, 안지오텐신이란 물질에 의해서도 혈압이 올라간다. 몸이 비만한 사람 중에는 나트륨 섭취에 무관한 경우가 많고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조화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만 환자는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항시 노출되어 있다. 당뇨병도 비만인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몸이 비만하면 우리 몸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슐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를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식사를 통해 당분을 섭취해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계속 배가 고프고 또 혈액 속의 당분이 빠져나가게 되니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다.
당뇨병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 합병증 때문에 우리의 몸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주로 혈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손이나 발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감각신경에 이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뜨거운 감각과 아픈 감각이 적어지고 다쳐도 잘 모르게 된다. 이를 당뇨발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다치게 되면 혈액순환의 장애 때문에 심각한 경우 발목이나 다리를 결단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눈이 망막혈관에 문제를 유발해 시력을 잃게 되고 신장에 단백뇨를 유발하는 합병증으로 인해 투석치료나 신장이식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만은 고지혈증도 유발한다. 고지혈증이란 몸속의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의 내벽 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줄이며 또 한편으로는 혈관 용적이 좁아지는 상태가 초래된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져 혈압의 변화에 따라 혈관이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을 크게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질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질로 나뉜다. 몸에 LDL이 많으면 혈액 속의 다른 성분들과 함께 죽상편이라는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 동맥혈관벽 안쪽을 막아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HDL은 전체 콜레스테롤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LDL을 간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한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뿐만 아니라 분해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HDL이 많을수록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지방질의 변화를 이상지질혈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며 중성지방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만과 동반된 이상지질혈증은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상지질혈증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일상생활과 같은 꾸준한 생활습관의 교정과 조절이 필요하다. 생활습관을 고쳐도 해결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덧붙이자면 고지혈증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목표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데 허혈성 심질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죽상경화성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또는 비만이나 흡연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동반된 경우에는 100mg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한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인 운동이다. 운동은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를 억제하며 전체 사망률을 20에서 25%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혈중 중성지방의 증가는 비만과 연관이 높지만 비만과 상관없는 과한 알코올 섭취, 당분의 과다 섭취와도 연관이 있다. 결론적으로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중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적절한 식사요법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소중대 식사법만 지키면 단백질 파우더, 유산균 캡슐 안 먹어도 된다. 다이어트를 할 때 아침은 양껏 먹고 점심은 일반식을 섭취하며 저녁은 아주 조금 먹거나 굶는 편이 좋다는 식사법이 흔히 권장된다. 하지만 음식의 양보다는 음식의 종류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몇십 년 동안이나 몸소 실천해 오던 식사법이기도 하고 비만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식사법으로 소중대 식사법이 있다. 이는 음식의 종류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으면 굳이 저녁 식사량을 극도로 줄이지 않아도 되는 식사법이다. 쉽게 말해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소량으로, 점심에는 단백질을 배가 찰 정도로, 저녁에는 채소를 배부를 때까지 먹는 방법이다. 아침에 밥 한 숟가락 정도의 탄수화물을, 점심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저녁에는 채소를 양껏 먹는다. 밥이나 밀가루와 같은 흰색 탄수화물은 섭취한 후 30분이면 모두 신체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아침에 먹는 밥의 양은 한 숟가락 정도다. 여자 손으로 반주먹을 채 넘지 않는 양이다. 기타 다른 반찬은 짜지 않게 골고루 먹으면 된다. 점심은 대부분 단백질 위주로 식사한다. 두부나 살코기, 달걀 위주의 식단으로 먹는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소화되기까지 적어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심을 단백질로 든든하게 먹으면 저녁까지 쉽게 배가 고프지 않다. 저녁에는 뿌리, 줄기, 열매, 채소를 양껏 먹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한다. 뿌리 채소로는 당근과 우엉이 좋으며 줄기 채소로는 시래기, 열매 채소로는 가지가 좋다.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섭취하는가를 묻는 환자들이 많은데 보통 작은 접시로 4, 5접시 정도 채소를 가득 차게 담아 먹으면 충분하다.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나 비타민 등을 보충할 수 있는 양이다. 저녁에 한꺼번에 먹기 힘들면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 소중대 식사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으면 다이어트를 할 때 마치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추천되는 단백질 파우더는 별도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 요약: 이 책은 오한진 박사가 중년층을 위해 집필한 다이어트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20, 30대와는 다른 40대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는 급격한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초 대사량 감소로 인해 나이살이 쉽게 붙는 40대를 위해 니트 운동법과 소중대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니트 운동법은 일상생활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늘리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 걷기, 집안일 등으로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중대 식사법은 아침에는 소량의 탄수화물, 점심에는 중간량의 단백질, 저녁에는 대량의 채소를 섭취하는 식사 패턴으로 이를 통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다이어트는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임을 강조하며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